물리학 하이젠베르크의 불확정성 원리. 하이젠베르크는 괴델과 같은 시기인 20세기에 활동한 이론 물리학자다. 물리학은 두 가지 구분으로 할 수 있는데, 우주와 같이 거대한 영역을 다루는 물리학을 거시 물리학이라고 하고, 원자나 전자 단위와 같이 소립자의 영역을 다루는 물리학을 미시 물리학이라고 한다. 근데 이는 거시 물리학으로서 뉴턴 역학이나 아인슈타인의 물리학이 중심을 형성했다면, 현대에 와서는 미시 물리학으로서 양자역학이 학계의 핵심이 되었다. 최근에는 거시 세계와 미시 세계를 통합하려는 움직임이 쟁점이 되고 있다. 불확정성 원리는 현대 양자역학이 근간을 이루는 개념이다. 이 이론은 당적으로 말해 그 전까지 물리학이었던 근대 거시 물리학이 한계를 설명한 이론이라고 할 수 있다. 기술의 발전과 함께 점차 측정 가능해진 작은 소립자의 세계에서는 더 이상 거대한 세계의 물리법칙이 적용되지는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기존의 물리학은 시간에 대한 위치와 속도의 함수로 물질을 표현한다. 즉 S는 V.T를 파악하는 학문이 물리학이다. 예전 중학교 시절 지겹게 암기했던 거리는 속력 곱하기 시간이 그것이다. 세상의 모든 존재자는 S는 V.T의 법칙에 따라 정확히 움직이며 다닌다. 그런데 어찌 된 일인지 소립자의 세계에서는 물리학이 가장 기초적인 법칙이 적용되지 않는 것처럼 보였다. 소립자 세계에서는 위치를 정확히 파악하려 하면 속도가 불확실해지고, 반대로 속도를 정확히 파악하려 하며 위치가 불명확해졌다. 예를 들어보자. 어마어마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특수하게 제작된 현미경이 있고, 이를 통해 전자를 관찰하기로 했다. 그런데 관찰이라는 행위는 빛이 물질에 반선되어 눈에 도달하는 과정을 의미한다. 전자를 특수 현미경으로 관찰한다는 것도 특정 전파를 전자에 충돌시켜서 튕겨져 나온 것을 감지하는 것이다. 그런데 문제가 발생했다. 전자를 관찰하기 위해서 전자기파를 쏘았더니 전자의 위치는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었지만, 전자가 너무 작아서 전자기파로 전자의 속도가 변화된 것이다. 측정하려는 전자가 A 당구공이라면 전자의 위치를 확인한답시고 또 다른 B 당구공으로 충돌시키는 상황이므로 전자의 속도가 변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래서 이번에는 전자의 속도가 변하지 않을 만큼의 아주 약한 전자기파를 미약하게만 쏴 보았다. 그랬더니 전자에 충돌하고 튕겨져 나온 전자기파가 힘이 없어서 감지기까지 도달하지 못하고 중간에 어디론가 사라져 버렸다. 전자가 어디에 있는지 확인할 수가 없는 것이다. 다시 전자를 당구공에 비유한다면 A 당구공의 속도에 변화를 주지 않을 만큼 살짝 B 당구공을 충돌시킨 것이다. 그랬더니 B 당구공이 다시 돌아오지 않았다. 이를 정리하며 위치를 정확하게 파악하려 하면 속도가 불확해지고, 속도를 정확하게 파악하려고 하며 위치를 알 수 없게 되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현대 물리학에 와서 과학자들은 소입자의 위치와 속도를 동시에 측정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런데 이런 문제가 된다. 왜냐하면 물리학의 기본적인 특정 물체를 위치와 속도로 표현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소립자의 위치와 속도를 동시에 측정하지 못한다. 는 것은 소립자의 세계에는 더 이상 기존의 물리학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뜻한다. 물론 이에 대한 비판도 있었다. 소립자의 위치와 속도를 동시에 정확하게 측정하지 못하는 것은 단지 기술상의 문제일 뿐이며, 측정 도구와 방식을 엄밀히 하면 소립자의 세계도 고전 물리학의 방식으로 충분히 관측할 수 있다는 비판이었다. 하지만 하이젠베르크나 닐스 보어 등 일부 과학자들은 이를 부정하고, 불확정적인 현상은 단지 측정의 문제가 아니라 소립자들의 원래 속성이라고 선언했다. 이를 코펜하겐 해석이라고 한다.
하이젠베르크의 불확정성 원리가 물리학을 아예 불가능하게 한 것은 아니다. 불확정성 원리 이후 과학은 더 발전해 왔으며 수립자의 불확정성 무질서가 아니라 확률 안에서 유의미하게 제한되어 나타나는 현상으로 이해되었다. 다만 불확정성 원리가 탄생할 당시 충격적인 분위기 그리고 물리학이 완벽하게 세상을 예측할 것이라는 확신을 무너뜨렸다는 점에서 불확정성 원리는 이성에 대한 확신으로 가득 차 있던 근대 합리성의 시대를 변화시키는 데 공헌을 했다. 불확정성 원리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이 책의 과학 파트에서 다뤄질 것이다. 철학 파이어 아벤트의 인식론적 무정부주의. 우리는 방금 수학과 과학에서 발견된 한계를 알아보았다. 철학에서도 같은 일이 있었다. 파이어 아벤트는 20세기에 활동하면서 근대 이성중심주의를 강하게 비판한 인물이다. 과학 철학자였던 그는 과학적 지식과 방법론만이 진리를 검증해줄 유일한 수단이라고 여기던 당대의 사회적 분위기를 거부하고 과학적 지식이 다른 모든 형태의 지식과 구분될 수 없음을 주장했다. 당대의 철학계는 논리실증주의나 반증주의 등 객관적인 관찰 결과를 바탕으로 한 엄밀한 과학적 학문을 추구하고 있었다. 과학과 기술이 이룬 놀라운 성과는 사람들로 하여금 인문학과 사회학까지도 과학적 방법론을 수용해야 한다는 분위기로 휩쓸리게 했다. 하지만 파이어 아벤트는 과학사에서의 역사적인 자료를 토대로 실제 과학에서는 합리적 이성이 검증으로 이론이 발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술적이거나 정치적인 시각 등 비이성적인 이유로 이론이 발전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예를 들어 파이어 아벤트에 따르면 코페르니쿠스가 우주의 중심은 지구라는 천동설을 부정하고 태양을 우주의 중심으로 둔 것은 어떤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경험적 자료들을 종합해서가 아니었다. 다만 단순히 그렇게 하는 것이 행성들의 공전이 더 단순하고 예쁘게 표현되었기 때문이었다. 결론적으로 파이어 아벤트에게 과학은 신화나 점성술, 미신에 비해 더 우월한 방법론을 가지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그는 내 멋대로 해라 라고 외친다. 과학적 방법론만을 추구해야 할 이유와 근거는 실제 역사와 현실을 고려할 때 그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다. 과학은 엄밀한 논리에 의해서가 아니라 변화하는 역사 속에서 우연적으로 성장해왔다. 과학자들이 기대하듯 몇 가지 원리만으로 발전시킬 수 있을 만큼 과학은 단순하지 않다. 우리는 과학적인 방법이 아닌 과학적이지 않은 방법들로 과학을 발전시켜왔다. 합리적 이성의 기초는 비합리적이고 주관적이며 개인적인 충동이었던 것이다. 괴델의 불완전성 정리, 하이젠베르크의 불확정성 원리, 하이젠베르크의 인식론적 무정부주의는 수학, 물리학, 철학이 스스로의 자신의 한계와 불가능성을 명확하게 보여준 상징적인 사건이 되었다. 이러한 학문의 내적 분기가 세계대전이라는 외적 요인과 결합되어 근대 합리성에 대한 낙관을 의심하게 만들었다. 인간의 이성은 사실 너무나 초라하고 제한적이며 폭력적 귀결을 가져온다는 것을 인류는 몸서리치게 깨닫게 된 것이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은 절대적 진리로서 기대되었던 근대 이성을 극복하고 근대 합리성을 넘어서려고 노력했다. 근대는 근대 합리성에 대한 두 가지 태도로 정리된다. 어떤 사람들은 근대가 절대적 이성에 대한 맹신에 따라서 비극을 맞이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가 이성이나 합리성까지 포기할 수는 없다고 말한다. 이들은 합리적 이성을 손보고 수정해서 그 본질을 되찾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성의 문제가 아니라 이성의 잘못된 사용이 문제라는 것이다. 합리적 이사소통이 가능성을 추구했던 철학자 하버마스가 이러한 입장을 대표한다. 또 어떤 사람들은 근대의 비극은 이성이 오용되었기 때문이 아니라 이성 자체의 문제에서 기인한다고 생각한다. 이들은 합리적 이성으로 대표되는 근대를 무너뜨리고 여기서 탈출하고자 한다. 이러한 근대성을 벗어나려는 시대적 특성을 탈근대성이라고 부른다. 영어로 번역하면 근대를 의미하는 모던의 후에 다음에 넘어서 등을 의미하는 접두사 포스트를 붙여 포스트모던이 된다. 포스트모던, 탈근대, 현대는 같은 말이며 모두 근대를 넘어서는 시대를 말한다. 여기서 근대를 넘어섰다는 것은 근대 이성 중심주의를 극복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래서 탈근대는 이성에 반대하는 반이성을 특징으로 하고 근대적인 합리성, 효율, 주체, 질서, 규율, 규칙, 통제, 발전, 성장 기술에 저항하며 이 근대적 속성들을 안으로부터 붕괴시키려고 한다. 근대가 쌓아올린 이성과 합리성이 완고하고 질서 정연한 고층 건물 안으로 새로 출근한 포스트모던이 걸어 들어가서 취약해 보이는 몇 기둥을 손가락을 밀어 건물을 무너뜨리는 것이다. 이렇게 근대적 합리성을 내부로부터 붕괴시키는 작업을 해체라고 한다. 해체는 포스트모던의 대표적 특징이다. 반이성인 시대가 온 것이다. 포스트모던은 1960년부터 세계적으로 유행했다. 다만 이론부터 실천까지 그 내용이 너무나 다채로워서 포스트모던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정의하기는 어렵다. 어떤 사람들은 포스트모던 자체가 이성에 대한 반대를 말하므로 정의하려는 행위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주장한다. 왜냐하면 정의도 이성적인 활동이기 때문이다. 일면 타당한 설명이지만 이런 설명은 포스트모던을 너무 신비적으로 보이게 하는 측면이 있다. 사람들에게 언급되고 사용되는 무엇이라 할 때 정의할 수 없는 것이란 없다. 우리는 포스트모던에 대해 좀 더 이해하기 위해 이념적인 측면과 실천적인 측면으로 나눠서 살펴보려고 한다.